안녕하세요. 인생은 뭐 아니면 도, 뭐앤도 비트코인입니다. 각 코인을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코인백과사전 6번째 시간 파이네트워크, 파이코인입니다. 파이네트워크는 2019년 스탠퍼드 대학 출신 팀이 개발한 모바일 기반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파이의 파운더 니콜라스 카칼리스입니다. 즉, 파이의 파운더이자 헤드 오브 테크놀로지, 즉 기술 책임자로 파이의 코어 오브 코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박사후 과정까지 하면서 14년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스탠퍼드 출신이라고 확실히 말할만 하죠. 스탠포드에서 블록체인 관련 강의를 하였고 같은 파이의 멤버 중 한 명이랑 부부관계라고 합니다. 링크드인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코어팅 멤버가 2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한국인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학경님은 워싱턴 유니버시티인 세인트 루이스를 나오셨고 파이 코어 팀에서 개발자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파이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캡처한 건데요. 파이 네트워크는 전통적인 채굴 방식과 다른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 SCP를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어플리케이션에서 요 버튼만 누르면 그냥 채굴이 시작돼요. 24시간 동안. 그렇게 되는 네트워크 참여 보상이고 데이터도 소모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 ICO나 IEO 통해서 VC들에게, 사람들에게 퍼주는 코인들과 다르게 초기부터 많은 일반인들이 채굴에 참여하고 코인을 소유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토크노믹스 상으로도 80%를 커뮤니티에 할당한다고 하니 나름 공정한 출발을 하는 코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파이코인은 논란이 꽤나 있는 코인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논란의 레퍼럴 시스템입니다. 일단 처음 회원가입을 할 때부터 레퍼럴 코드를 입력하라고 뜨고 입력하지 않으면 25% 추가 채굴 보너스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입력하는 사람 25%, 받는 사람 25% 해서 총 50%가 더 채굴 받는 구조예요. 파이의 토큰 정책 공급에 대한 백서를 보면 최대 공급량은 총 채굴 보상 더하기 총 추천 보상 더하기 개발자 총 보상이라고 나올 만큼 추천 보상에 아주 후한 파이를 배분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P는 인구수, F는 대수적으로 감소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P, 인구수가 늘어날수록 총 채굴 보상은 줄어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초반 가입자의 영향력이 크고 이후 가입자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드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먼저 가입한 사람이 이득을 많이 보니까 다단계 아니냐라는 의혹을 많이 받았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코인인데요. 이러한 논란에 박차를 가하는 논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논란 두 번째, 테스트넷 더하기 초기 메인넷 때의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분명히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지갑끼리 전송이 안 됐었어요. 회원들은 계속 모아두고 코인 보상은 나오는데 전송은 안 되고, 이거는 블록체인이 사실 아니거든요. 실제로 다단계 업체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자신들 어플에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시키고 APY 200%, 300% 이렇게 주면서 자기들 토큰으로 바꾸고 이더리움은 먹어버리고. 그래서 저도 전형적인 다단계, 그 중에서도 좀 성공한 다단계인 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을 다 엎어버린, 제 생각을 부끄럽게 만든 파이 네트워크의 가치를 증명해버린 2025년 2월 20일 파이 네트워크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부터 마이그레이션이라며 기존의 파이코인을 오픈 메인넷의 파이코인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이루어졌고 전송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진정한 블록체인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 건데요. 마이그레이션 때 자이로 락업을 걸면 보너스를 주는 식으로 유통량을 조절했다고 합니다. 이제 상장을 하고 지갑을 지원해주는 거래소만 생기면 파이코인은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였어요. 그때 한때 세계 1위를 위협하던 대형 거래소인 OKX에서 파이코인을 상장합니다. 그 아래로 중견거래소인 비트겟, 맥시, 게이트아이오, 엘뱅크 등이 파이를 상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가치를 가지게 된 파이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됐던 OKX는 한국 금융 분야 어플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파이 좋고 파이 채굴자분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테스트넷에서는 3천만 명, KYC가 인증된 사용자들은 1,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거래소들은 코인 상장을 평가할 때 커뮤니티의 크기를 정말 중요시 평가합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거래소를 가입을 하고 그만큼 거래소의 영향력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파이코인은 1,400만 명의 KYC된 유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신 분들이 대부분 구매력을 가진 나이대세요. 저처럼 돈이 없는 2030이 아니라 구매력을 가진 자들의 코인이기 때문에 거래소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견이 없는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도 이례적으로 바이낸스에서 파이를 상장을 해야 될까라는 투표를 진행합니다. OKX 다운로드 수, 회원 느는 수를 봐서 탐이 났던 거죠. 바이낸스 계정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투표 참여가 가능했고 파이코인을 상장해야 한다, 안 된다, yes or no로 투표를 받습니다. yes가 85%로 압도적이었죠. 근데 상장을 안 하고 있긴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대형 거래소인 바이비트에서 파이코인에 대한 다른 생각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바이비트의 CEO인 벤 조우가 파이코인이 사기랑 관련이 있다. 2023년 중국 경찰이 경고를 한 바 있다. 파이코인이 사기라 생각하고 우리 바이빗은 코인을 상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선 긋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파이코인에 대한 양면의 평가가 세계 각지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파이코인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대답은 시가총액 11위입니다. 즉 약 14조 정도의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게 락업된 물량 제외하고 유통량만 물량을 계산한 게 14조입니다. 2019년부터 6년간 원기옥을 모으고 상장한 지 2달 만에 시가총액 11위를 기록하고 있는 코인이면 메이저라고 이제 부를만 하죠. 14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커뮤니티를 확보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파이코어 팀들이 이 커뮤니티를 어떻게 드라이브 하냐에 따라서 파이코인의 미래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레퍼럴 같은 경우도 세스 고딘의 마케팅 저서 보랏빛 소가 온다에서 유저가 유저를 부르는 좋은 마케팅 전략으로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파이코인은 이를 잘 활용해서 커뮤니티 몸집을 미친듯이 불린 좋은 케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유통량이 아직 7%밖에 풀리지 않아서 이 가격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시가총액 10위권을 유지하며 여러 덱이나 유틸리티를 빌딩하여 전세계 파이 유저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파이코인의 미래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을 1.4불에 해서 지금 파이데이 3.14 3월 14일 지났는데도 1.5원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가격은 뭐 유지를 하고 있지만 시가총액이 11이기 때문에 아주 성공적인 상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정보가 재미있으셨고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코인의 백과사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엔도 비트코인이었습니다.